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3D에 하시면은 지오메트리에 리드 지오라고 있습니다. 리드 지오. 저번에 우리 트래킹 씬 엑스포트 할 때는 라이트 지오 사용했죠. 그래서 리드 지오 눌러주시고 여기에 옵션 상자 클릭을 해서 즉 합성 쪽에 탑2인 씬 ABC LMP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오픈 해주시는데 여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야의 그 아웃라인하고 똑같은 구조로 오픈이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 팝업이 뜰 겁니다. 팝업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원래대로 하면은 여러 개 어떤 크리에이트 어린 노드 눌러주시면은 앞서 카메라하고 오브젝트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씬은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수백 개 수천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그냥 그룹을 한 번에 같이 엑스포트를 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임포트에 해당되는 크리에이트 어린 노드 눌러주면 포인트 클라우드 막 굴러다니라고 누크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절트 GRP 그룹의 여기 드롭다운 메뉴 아까 마야 아웃라인하고 똑같은 드롭다운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 GRP 우리가 마야에서 했던 포인트 GRP가 있을 텐데 얘는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이드에 오른쪽에 여기에 노란색 바가 있을 거예요. 얘 체크업 하면은 얘가 체크업 하면 노란색 바가 해제되면서 얘는 임포트가 안 됩니다. 요거 체크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이렇게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없다면은 크리에이트 어린 노드에서 해당되는 씬 그냥 불러오면 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있을 때는 누크가 그 수많은 포인트들을 임포트하느라고 다운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create all in node 반드시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마야에서 우리가 신 작업했던 카메라와 그리고 이 자와 캐릭터의 포지션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레퍼런스 그 그라운드에 폴리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얘 선택을 해주시고 1번 클릭해서 뷰포트 하신 다음에 F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혹시 본인의 지금 어차피 그래픽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3D 같은 경우에는 누크 디폴트가 불편합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Alt 클릭하고 막 마우스 오른쪽 중간 클릭하는데 지금 좀 불편해서 혹시나 마야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에디트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프레퍼런스 쪽에 에디트의 프레퍼런스 쪽에 뷰어 핸들 쪽에 가시면은 마야 타입으로 세팅이 하도록 하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디폴트로 누크로 되어져 있으면은 카메라에 내비게이션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저는 마야로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알트 클릭하고 똑같이 자 여기에 방금 우리가 키를 했던 요 자와 캐릭터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3D로 매핑을 해서 3D로 매핑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굳이 부피감 있는 오브젝트보다는 플랜 오브젝트에 매핑해서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될 거 없겠죠. 360도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봅시다. 자, 그 전에 하기 전에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얘 캐릭터는 자 자와 캐릭터를 가져가되 우리가 섀도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섀도우를 길게 늘려줘야 되는데 섀도우를 만들기는 이 사이즈가 적당하지가 않죠. 적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당되는 두 개의 섀도우를 캐릭터를 만들 만한 적당한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 이 섀도우를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만 정사각형 사이즈로 있으니까 좋지가 않아서 저는 미리 여기에 패킷 리포맨 노드 하나 만들어서 아예 넉넉하게 1920, 1080 사이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M키 눌러서 A 누크는 B 인풋을 따라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1920, 1080 만들고 지금 비례가 안 맞으니까 자와 캐릭터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폼 노드 만들어서 스케일 조정 적당하게 대략 요 정도 중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원본
기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간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섀도우가 이런 식으로 알파를 만들지만 좀 넉넉한 공간이 되겠죠. 적당하게 공간을 섀도우 만들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알파는 여전히 이렇게 18 눌러보시면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자 얘를 이제 3D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3D 지오메트리에 카드 오브젝트 플랜 루크에 마야를 땄을 때 플랜 자 이렇게 매핑 해주시고 자 지금 매핑해서 지금 뷰포트가 바로 3D로 가는데 F 클릭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혹시 탭키 누르면은 3D와 2D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제가 설명을 VFX나 다른 3D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탭키 눌러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크에서 3D 합성해서 이렇게 실사 푸티지를 매핑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누크는 참 고맙게도 그냥 카드 오브젝트만 붙이면은 이미지의 사이즈의 비례대로 자동으로 그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1920, 1980 아니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비례를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되셨다면은 지금 여기에 자 우리 여기에 일단은 3D 오브젝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와 캐릭터를 위치시킬 오브젝트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씬을 하나의 씬으로 합쳐서 전체를 같이 봐야겠죠. 그러면은 3D에 가시면은 씬 노드 마야 똑같이 이 씬은 여기에 오브젝트 방금 마야에서 가져온 오브젝트 방금 매핑된 카드 오브젝트까지 같이 포함되는 하나의 3D 씬이 구성이 돼야겠죠. 마야 씬, 루크 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부분들은 뷰어를 씬 쪽으로 연결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체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우리가 크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여기 지금 F 하세요. F 클릭 하셔서 풀 프레임을 보시면은 얘 선택하고 해당되는 요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F 클릭 하시면은 바로 프레임 인이 됩니다. 자, 어딘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자와 캐릭터 카드 오브젝트를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 카드 오브젝트 이 상태에서 카드 오브젝트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조금 요만하게 있습니다. 지금 센티미터라서 지금 우리가 미터 단위로 해서 요 위치에 에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일단 시각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카드 오브젝트 스케일을 한 500 정도로 일단 높여봅시다. 500 정도로. 자 일단 어떤 거리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일단 요 근처로 가져갑시다. 근처로 가져왔네. 대략 요 근처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카메라의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C는 카메라를 포함시켜야겠죠. 트래킹 카메라. 이렇게 되는데 카메라가 지금 이쪽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잘못됐지. 그 카메라가 이쪽 방향 보니까 자와 캐릭터는 옆으로 돌려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카드 오브젝트에 여기 Y축의 영역을 180도로 90도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카메라 보는 방향에서 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위치가 지면을 살짝 파고들게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됩니다. 트래킹이 안 되겠죠. 지면을 파고들고 있어야지. 이제는 정확하게 실제 우리가 작업했던 그 공간 X민이 바로 앞에서 얘가 싸우고 있는 해당되는 이 위치에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한번 렌더링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여기 얘는 따로 가져가죠. 스캔9 렌더링 그리고 당연히 렌더링 할 때는 이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당연히 연결해 주시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조그맣게 지금 일단은 사이즈는 나중에 보면서 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보이는데 얘는 우리가 포지션의 레퍼런스용이라서 굳이 렌더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렌더링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여기 한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얘는 3D 상으로는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고 렌더링 할 때는 필요가 없죠.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업하고 나서 얘를 렌더링 할 필요가 없으니까 D키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 주셔도 되고 하이드를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드를 시켜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하이드를 시켜 주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되는 3D 뷰포트에서는 방금 포지션 레퍼런스 오브젝트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작업하면서 얘 또 위치 조정하고 또 스케일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필요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또 하이드를 풀고 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3D 뷰포트에서만 보이고 렌더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 해당되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는 보이고 텍스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렌더는 텍스처 렌더링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얘는 렌더링이 안 되도록 렌더링은 여기서 어플을 해주시면 렌더링은 안 됩니다. 3D 뷰포트에서는 보이나 렌더를 어플하게 되면은 제가 탭키 눌러서 다시 보시면 렌더링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요게 조금 프로페셔널 방법이에요. 프로페셔널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자 이제 이 3D 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3D 컴포지트입니다. 실무에서 이 작업이 무진장에 일어납니다. 풀 3D는 사실은 풀 3D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런 작업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2D와 3D가 서로 결합해서 계속해서 합성하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노드 정리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얘 선택하시고 탭키 백으로 깔끔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작업의 습관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취업하실 때 이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칭찬 듣습니다. 깔끔하게 작업하는 사람, 깔끔하게 작업하는 신입 보면은 얘는 된다라고 항상 우리 실무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정리정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자와 3D 컴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맨 아래쪽에 합치셔도 되고 맨 아래쪽에 합쳐볼까요?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합쳐도 되고 일단은 어떤 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도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꺾기 한번 들어가서 사이즈를 조금 체크해 봅시다. 너무 크다. 조금 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옆으로 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클리어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뷰포트를 제 레이아웃 기준을 했을 때 버티컬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최종 뷰어 그리고 하나는 렌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I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탭 키 눌러서 3D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선택하고 F 키를 하시면은 바로 여기 프레임 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옆으로 조금 스케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카드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약간만 500보다는 한 400 너무 크지. 자와 캐릭터가 좀 적은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거리에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이 정도는 난간을 올라갈 수 있는 영역 되거든요. 자와 캐릭터 이렇게 하고 요 X윙과 비교했을 때 스토어즈 보면은 요거 타고 올라가요. 대략 요 정도. 그리고 Alt 클릭하시고 지금 이게 Z축인지 모르겠습니다. Z축이네요. Z축으로 드래그하셔서 조금
훔치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너 스타워즈 알아? 알고 있지? 얘들 도둑이잖아. 야, 아무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저 조심해야 될 게 스케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지면을 우리가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카드 오브젝트를 지면에 떠 있다면은 위치를 지면 절대로 당연히 지면을 밟고 있어야 떠 있으면 트래킹이 당연히 밀리겠죠. 안 맞겠죠. 그래서 이 지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체크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이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섀도우를 만들 수 있는 요만한 1980을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있으면 섀도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 섀도우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편해요. 카메라는 데이터는 있고 우리는 2D에서 작업만 하고 섀도우를 만들면 되니까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자 자와 캐릭터 섀도우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아까 3D 뷰포트의 영역을 얘는 그대로 보고 있고, 우리 여기 머지의 오브 1920-1080 영역으로 가주시고,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자 여기 A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섀도우 알파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섀도우가 만들어지겠죠. RGB는 블랙이고 섀도우의 알파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해당되는 블랙 영역이 알파로 적용되니까 섀도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섀도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피 로토 페인트 하나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들은 알파로만 설정해 주시고, RGB는 블랙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AT 누르신 다음에 일단 왼쪽에 있는 애의 섀도우를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삼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략 베이지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어 선택하고 섀도우가 대략 요 정도 하고 일단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만들어지죠? 이렇게 알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대략 여기 좀 부드러워야 되니까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섀도우는 어차피 얘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로또 쉐입 프레임을 움직이다가 이 로또 쉐입을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에 로또 페인트 영역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되지 않도록 여기에 니플 에디트 물결 표시 반드시 켜시면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될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수정한 프레임이 여러분들 조금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래도 있어야 될 건 있어요. 전체 선택하시고 Z키에서 쉐입을 조금 부드럽게 덴시티가 조금 강하긴 하더라도 일단 섀도우만 좀 끊으시지 않도록 아주 약하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섀도우가 있다는 정도. 이렇게 지금 너무 표시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섀도우에 해당되는 영역이 완전 화이트라서 이렇게 지금 완전 블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섀도우 알파가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50% 그레이라면은 굉장히 연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 쪽 영역을 베이지에 선택하시고 오파시티를 좀 살짝 내려서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약간 있는 흔적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50% 살짝 그레이 톤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비슷하게 섀도우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와 캐릭터 일단 가까이 있는 쪽은 조금 진하게, 멀리 있는 쪽은 약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베이지는 부드럽게 주시고, 오파시티 알죠?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섀도우가 좀 날카롭다면은 약간 여기에 쉐입 값, 패드 값 조금 살짝 부드럽게 주셔서 과하지 않도록, 너무 티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살짝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대략 좀 했지만은 섀도우의 위치라든지 형태감들은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붙어 있죠, 지면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번 과제에서 혹시 2D 소스를 3D로 좀 배치해야 되는 지금 같은 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은 어차피 3D에 있는 위치 값들 다 있으니까 지금 같은 저는 폴리곤을 가지고 그냥 익스포트했지만은 여러분들 로케이트 하나 가지고 엑스포트를 표시가 되면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은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설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제 레퍼런스대로라면 약간 태양이 원래 이 타투인성이 태양이 2개거든요. 태양이 2개가 떠 있는 영역이라서 그거를 조금 비슷하게 연출을 하려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올릴 때 제미나이 이용해서 오늘 컴포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컴포 쪽에 소스라고 해서 매트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뭐 디테일한 기타보다 태양 2개 쪽에 있는 이 하늘 이미지 그리고 이런 영역들 몇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투인 행성의 하늘 이미지를 찾아서 그리고 이 파노라마는 좀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이동할 때 파노라마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파노라마로 생성해줘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넓게 아주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생성이 됩니다. 제미나이 만세 나가거나 만세 진짜 이런 그 모델 자체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멀리 가는 개념이 아니라서 약간만 저는 요 하늘을 완전하게 바꾸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요 약간 선셋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태양만 여기 살짝 떠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영역은 뭐 여러 개 되는데 좀 긴 거 갑시다. 아무래도 파노라마가 훨씬 나으니까. 일단 1프레임 가도록 할게요. 1프레임 가고 자, 태양을 배치할 영역은 일단 위쪽에 하늘 쪽에 여기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프레임에서 잘 들으세요. 1프레임에서 내가 아주 간단한 매트 페인팅은 한데 하늘 매트 페인팅을 진행을 해서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 가져와서 미리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미리 트랜스폼 붙입시다. 여기 우리 매트 이미지 트랜스폼 붙여주시고 일단 M 키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그래도 아래쪽에 정리하고 좀 합치도록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이즈 하늘 쪽 영역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도. 자 그리고 지금 대략 이 정도. 근데 선셋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선셋 바꾸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약간 하늘 쪽에서 스무드하게 그냥 페이드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램프 이용해서 그냥 살짝만 하늘 쪽에 부드럽게 블렌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크린 해볼까요? 스크린 모드를 지금 오버로 되어져 있는데 알파가 있어서 스크린을 해도 크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한 선셋으로 하려면 당연히 오버가 되겠지만 지금 스크린을 해도 오히려 더 살짝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사이즈 부분들만 약간 옆으로 대신 여기에 잘리거든요. 지금 제가 위치가 지금 보시면 태양이 2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 2개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매트 위치가 여기
엣지점이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커팅이 됩니다. 커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합시다. 로토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램프보다는 로토 페인트 해서, 자, 마스크는 로토 페인트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합성해야 될 영역은 여기서부터 태양이 있는 영역까지 부드럽게만 블렌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살짝 블렌딩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잘리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레퍼런스가 딱 이 정도 위치였거든요. 비슷하게. 그래서 마스크가 하면은 잘리지 않도록 지금 마스크 위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접점면이 스크린 하더라도 약간 엣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가 딱 이 정도 영역에서만 하늘 쪽 영역이 들어가고, 살짝 기존의 원본하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스크, 스크린의 이 마스크 이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성,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소스 합성하고 다 진행을 하고, 또 프로젝션, 카메라 프로젝션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늘 매트 페인팅 진행했는데,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이라든지 소스 합성으로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게 약간 하늘 쪽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대신에 이거는 1프레임에서, 자, 1프레임에서 제가 여기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카메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대신에 멀리 있는 하늘이라서 3D 트래킹을 적용하는 것보다 단순히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2D 트래킹을 이용해서 그냥 2D적으로 매치 무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자, 2D 트래킹 잘 모르시는 자 보세요.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3D 트래킹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2D 트래킹을 이제 2D 트래킹은 단순 2D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2D 트래킹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V 키, 예, 원본 하나 가지고 오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원본 영역 그림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움직임, 이 뒤쪽 요 하늘 영역을 지금 체크를 해서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영역을 2D적인 방법으로 매치 무빙 데이터를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 2D 트래킹은 여기에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트래크, 3D 트래킹이 아니라 2D적인, 이 2D적인 영역에서 단순히 X축, Y축 정도의 영역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래크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3D 트래킹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픽셀의 엣지 컨트롤 픽셀들을 추격해서 3D적으로 계산하지만은 2D 트래킹은 본인이 직접 내가 트래킹하기 좋은 지점, 엣지가 있고 컨트라스트가 있는 지점을 타겟을 정해서 트래킹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교체할 영역은 여기에가 아니라 하늘 쪽과 가까운 거리여야만이 해당되는 거리감이 맞습니다. 그래서 2D 트래킹을 할 때 교체할 영역과 비슷한 지점에서 엣지가 있고 컨트라스트가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트래킹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지금처럼,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은 1프레임으로 가주시고 Add 트랙 눌러주신 다음에 Add 트랙, 트래크, Add 트랙 하시면 여기 트랙 1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하고 있어? 일단 뭐 하면서 봐야지. 일단 보고 촬영하러, 이게 이 촬영의 병폐야. 병폐라고. 자, 촬영을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도가 없는 거야. 촬영의 병폐라고. 이렇게 촬영, 지금 뒤에 촬영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보면서 하는데 뭐 잘하면 되는데 어쨌든 수업이라는 긴장도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하늘하고 가까운 쪽 영역에 여기에
엣지가 있고 컨트라스가 있는 약간의 요 해당되는 모래 영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적당하게 트래킹할 영역의 사이즈. 지금 제가 잡은 지점은 여기가 여기 중간에 엣지가 있고 컨트라스가 있는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겟으로 잡고 얘가 이제 추격할 영역에 대한 범위는 요 범위 안에서만 얘를 추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요거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이제 1프레임에서 위에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제가 1프레임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포워드 방향으로 쭉 해서 여기 픽셀들을 추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픽셀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추격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아시는 분은 뭐 VFX 수업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2D 트래킹의 방법에 직접 내가 어떤 타겟을 선정을 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3D 트래킹은 어떤 본인이 전체 영역을 하지만은 이제 2D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타겟을 선정해서 트래킹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 픽셀을 계속 따라가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2D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 보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자 해당의 영역 이렇게 일단은 지금 트래킹이 됐습니다. 하나만 트래킹 해봅시다. 자 이렇게 트래킹이 됐다면은 여기 트래킹된 데이터를 제가 트래킹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에 트래킹 데이터는 지금 위치값만 추출이 됐을 뿐, 위치값 추출이 됐을 뿐 해당되는 영역은 아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추출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명령은 이 트랜스폼 쪽으로 가주시고 여기서 나는 이 데이터를 매칭 무빙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해당되는 명령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매칭 무빙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역은 자 여기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데이터 추출했다 그리고 여기 매치 무빙으로 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은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까 하늘 배치 잡을 때 몇 프레임을 잡았어요? 1프레임에서 잡았죠. 그 1프레임 어차피 매트 페인팅의 영역은 그래서 너가 몇 프레임에서 레퍼런스 프레임을 잡았느냐 해서 요 프레임을 지정을 해주셔야지 해당되는 프레임이 000 상태 여러분들이 잡았던 그 영역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트래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배치를 잡기에 좋은 영역이 만약에 50프레임이었다면 50프레임에서 하늘 이미지 배치를 잡았다면 얘를 50으로 설정해 주셔야지 초기 위치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는 저는 1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1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오늘은 개념상으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요거는 제가 따로 띄어내서 제가 2D 트래킹 여러 어느 정도 합성 단계를 또 넘어가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컨트롤 여기 해당되는 이 데이터 컨트롤 C 카피해 주시고 방금 여러분들이 잡았던 여기에 트랜스폼 하늘 쪽 이미지 여기 아래쪽에 컨트롤 V 키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는 이 데이터가 하늘이 아까 기존에 멈춰 있지 않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촬영이 명패야. 촬영을 믿고 집에서 보면 되지라는. 안돼. 라떼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따라가되 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락스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아시죠? 멀리 가도 그 산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죠. 이 하늘의 영역은 멀리 있는 영역이라서 해당되는 트래킹을 잡을 때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그 데이터를 추출했다면 어땠을까? 훅 움직이겠죠. 빨리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요 움직임 가.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하늘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잡은 그 트래킹의 데이터는 요 하늘과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여야지 정확하게 하늘과 같은 영역의 패러레스 공간과 거리에 따른 움직임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2D, 3D 트래킹이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알아서 어쨌든 포인트를 잡아내니까 오히려 쉬운데 2D 트래킹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배치할지에 대한 영역이 이제 거리감을 위치를 잡을 영역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쪽 보시면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게 무리 없이 하늘 쪽 영역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래 폭풍 살짝 들어가고 엑스윙 스타워즈 우주선이 팍 내리면서 먼지 내리면서 들어가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냥 스타워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갈 때도 지금 우리 대화하고 하더라도 여기에 엑스윙 올라가고 하면은 그냥 스타워즈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CG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사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마스크 따야 되죠. 여기 섀도우 영역은 요 부분도 마스크 따서 섀도우가 넓혀지지 않도록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VFX 자체 합성, 실사 합성이나 이런 자체가 사실 3D 합성은 오히려 여러분들 2D 쪽에서 그때 룩대화 할 때는 다 배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멀티패스 딱 이 정도인데 진짜 합성에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같은 3D 실사와 같이 겹쳐서 들어가야지 누크라는 합성 전체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무에서 이것들이 다 함께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작업 끝내고 좀 소스가 좀 필요하다는 영역들도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제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필요한 테크닉의 영역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영역에서 라이팅 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레이아웃 잡을 것인가. 내가 잡았는데 뭐가 좀 부족한가. 공기가 없고 기본적인 영역에도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자, 요 하나만 하고 자, 제가 지금 항상 응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룩대 원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 영역은 좀 컨트라스트가 낮겠죠. 조금 낮겠죠. 기본적으로 약간 이 영역에서 뎁스 값만 좀 있어도 사실 폭을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룩대 원 때 뎁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뎁스 값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뎁스를 보면은 공간감이 좀 있어서 이걸 폭을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말씀해. 그리고 자, 조금 더 이 부분을 연출한다면은 지금 뎁스 값이 없어서 뎁스 값 없다 하더라도 약간 위쪽에서 여기에 그레이드 노드 이용해서 조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로토 램프 할까? 램프 램프로 여기 쪽에 영역을 잠깐만요. 제가 좀 테스트 해보고 좋을까? 리프트가 좋을까? 리프트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같이 봅시다.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가서 그레이드 노드 이용해서 여기에 램프 쪽에 들어가서 램프 쪽에 약간 빛이 조금 많이 받는 영역은 조금 폭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대략 요 정도 측정을 해서 인위적으로 거리감이 든다라는 느낌을 해서 또 요 정도 지금 램프의 위치가 대략 요 정도 위치예요. 요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위치에서 여기에 봅시다. 여기서 중간톤을 살짝 조금 올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중간톤 지금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램프의 사이드 스케일 조금 더 위치를 조금 더 조정하더라고요.
약간 모래가 살짝 낀 듯한 느낌도 표현도 가능하고 거리감이 있는 영역으로 약간 중간 톤도 조정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다 하면은 일괄적인 거고 조금은 좀 부분적으로 약간 빛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거리감을 조금 더 베리에이션들을 주려고 할 때는 지금 그림에서 제가 베이 노드를 조금 많이 적긴 했는데 여기 이런 쪽 영역 그리고 여기에 약간 로토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어차피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서 로토 페인트 하나 같이 같은 램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얘는 첫 번째 램프고 이 아래쪽에 로토 램프는 뒤쪽에 중간 쪽에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 쪽에가 조금 더 약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좀 약간 포구를 조금 더 심고 싶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살짝 중간에 들어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패드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마스크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뎁스감만 뎁스 패스만 좀 있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살짝 이쪽으로 조금 더 멀리 제가 중간 톤을 너무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좀 차이가 좀 분명하긴 한데 이렇게 주고 이 정도 약간 살짝 패드값을 좀 주면은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약간 포구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세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여기는 된 것 같아도 아까 right, left만 들어갔을 뿐 조금 더 거리감에 대한 공기 원광포의 영역은 이게 조금 더 훨씬 더 조금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느낌들이 나타나죠. 지금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약간 마스크 열면해서 좀 조정을 하는데 대신에 지금은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같이 이렇게 러프하긴 하지만 움직이면서 키프레임을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약간 뎁스 패스만 좀 있어도 그 괜찮게 그냥 자동적으로 거리감 마스크 조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뎁스 패스는 지금 없지만은 해당되는 영역도 근데 이거는 뭐 상황마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공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작업을 하시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때는 몰라도 좀 천천히 움직일 때 멀리 있는 애들은 약간의 포구에 대한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는데 포구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라이트 랩은 기본인 거고 조금 잔뜩 본인이 뭔가 포구를 일부 소스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몰라서 이제 한 영역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또 AI와 같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눠서 본인의 판단을 좀 만들 수 있는 거고 2학년이 좀 잘하더라.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 페인팅으로 본인이 피를 만들고 싶은데 피를 텍스처를 해가지고 이걸 2학년에서 어떻게 했니? AI한테 내가 이거 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니까 페인팅 그 마야의 페인팅으로 해서 피 만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 칭찬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래서 아까 요거 거리감을 좀 표현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그립감, 라이트 랩에서는 영역이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는 확실히 공간의 전체적인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영역의 컨트라스트 베리에이션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컴핑을 해주시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잘 좀 하셔서 좀